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8일편 11장 할 차례입니다. 8일편 11장 8일편 1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자 공자가 말했다. 모르겠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의 일도 잘 알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이것에 보이는 것과 이것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 자기 손바닥을 가리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고대 중국에서 왕이 직접 주관했던 그 국가적인 제사의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의 이치나 일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고서 그것은 마치 이것이란 얘기는 손바닥입니다. 이것에 손바닥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가리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체라고 하는 국가적인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공자한테 얘기하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천하의 일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한 발 뒤로 뺐습니다. 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손바닥 이렇게 바로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손바닥에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가리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 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하고 두 번째는 장이라고 하는 손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공자는 정말 체라고 하는 제사를 몰랐을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라고 하는 것을 공자는 진짜 몰랐을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체라고 하는 제사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자는 주나라의 예와 제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예 전문가입니다. 논어라든가 다른 고전에서도 공자가 제례에 대해서 발언했던, 설명했거나 이야기했던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공자는 또 다양한 제례에 참여했거나 지도했다는 그런 기록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신중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제사의 참뜻은 단순히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깊은 성찰과 천하의 이치를 꿰뚫는 통찰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 자신도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과 신중함의 표현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 형식보다 그 정신과 도덕적 의미를 중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체라고 하는 제사는 조상과 천신에게 지내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단순히 절차 이상의 것,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본질과 철학적인 의미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제사 형식보다 그 정신과 도덕적 의미를 중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체의 깊은 뜻을 함부로 설명하지 않으려는 신중함과 지식의 한계를 아는 겸손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는 정말 체라고 하는 제사를 몰랐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필은 왜 손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을까? 뭐 발바닥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손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잘 보이고 쉽게 펼쳐 드러낼 수 있는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손바닥, 이렇게 자기 손바닥을 이렇게 보는 것은 아주 손바닥 보듯이 아주 뚜렷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잘 보이고 쉽게 펼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부위가 바로 손바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바닥은 무언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감출 수도 없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손바닥 위에다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명료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바닥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료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위해서 손바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까닭은 참된 지식이란 추상적 설명이 아니라 명확하고 자명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편 11장에서 공자가 얘기했던 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체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했더니 모르겠다라고 그런 말을 썼는데 공자가 진짜 모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겸손함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뚜렷하게 알고 있지 않은 한 자기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천하의 이치나 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할 것이다 하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펴보였다.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명확한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8일편 11장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인 미국의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이해한 것이 아니면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이해가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닝-크루거 효과. 이것은 1999년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다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발표한 것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만한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자처럼 진정한 전문가일수록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쌓일수록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정답을 찾고 표면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안다고 여기기 쉽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기쁜 성찰과 배우려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의 말처럼 얕은 지식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자의 그 가르침이 현대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겸손한 지식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공자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지만 자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는 척하거나 모르는 것을 애써 설명하기보다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함께 탐구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학문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나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는 시대에는 오히려 나는 그 깊은 뜻을 모른다 라는 고백이 더 큰 지적 성실성을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깊이 있는 이해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공자는 단지 형식이나 외적인 지식이 아니라 외면의 지식이 아니라 그 의미와 원리를 꿰뚫어보는 안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일을 손바닥에 보듯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물의 이치와 구조를 근본에서 이해하려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이 단순한 암기나 문제풀이를 넘어서 개념을 이해하고 스스로 사고하며 통찰하는 심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교육의 본질을 되묻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말처럼 모든 것을 손바닥처럼 꿰뚫어보는 지식은 쉽지 않지만 그런 깊이에 도달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8일편 11장 얕은 지식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갖다가 과소평가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채 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일편 11장에서 공자가 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을 때 취한 태도는 많이 아는 공자야말로 좀 겸손함의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얕은 지식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